잘 먹었다 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적지는 여기 서귀포에서 표선까지 갈 겁니다. 표선. 오늘이 제일 짧은 거리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마 소요 시간은 한 3시간? 그나저나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 제가 기상청으로 날씨를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저녁 혹은 밤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텐트를 치고 난 이후에 비가 내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쿠팡에서 제가 제일 저렴한 텐트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방수 기능이 확실한지 아닌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살짝 염려스러운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 방수가 확실하게 잘 안 되는 텐트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의 약간 역사? 그거를 여러분들께 오늘 좀 처음으로 최초 고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솔직히 초등학교 1, 2, 3, 4학년 때는 임팩트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고, 5학년, 6학년 때는 제가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할 정도로 학우들 사이에서는 나름 인기도 좀 있었고, 리더십도 좀 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성격도 훨씬 더 쾌활했고, 되게 밝은 성향? 항상 나서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네, 그랬던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이때 집안의 가정사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예,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거의 졸업할 때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학을 가기 전에 학교에서도 졸업 앨범을 못 받았고, 새로 옮긴 학교에 그 졸업 사진도 이미 다 찍은 타이밍이어가지고, 예, 졸업 앨범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제가 똥꼬발랄했던 그 성격이 갑자기 기가 확 죽어버리더라고요. 뭐 그것 해봐야 졸업까지 2, 3주밖에 안 남아서 누군가랑 친구를 친해졌다고 해도 이제 중학교로 바로 진학을 해버리니까, 네, 뭐 완전 속 깊이 친해질 수 있는 친구는 초등학교 때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나름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돼가지고 적응을 빠르게 잘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기억이 가득한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학교 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네, 나름 괜찮았는데, 중학교 2학기 때부터 반 배치를 자리를 새로 했었는데, 그때 뒤에 앉았던 친구들이 처음에는 장난이었겠죠.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수업 시간에 톡 건드리고 아닌 척,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시작이 됐는데,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 장난이 정도가 좀 심해져서 나중에는 막 컴퍼스 뾰족한 걸로 등을 찌르질 않나. 그리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기 버튼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뒷목에다가 수업 시간에 따끔하게 쏜다든지, 좀 장난이 이제 정도가 좀 심해지기 시작을 했죠. 하지 말라고 반항을 했는데, 약간 학폭이죠. 학폭이 시작되면서 한두 명이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 집단적으로 무리가 생기면서 한 3, 4명이 괴롭히기 시작하고, 또 5, 6명 이런 식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학우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 전체의 모든 학우들이 저를 왕따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 특정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계속 무차별적으로 좀 괴롭히고 때리고, 제가 뭔가 그 친구들한테 큰 잘못을 해가지고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면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피해를 줄 만한 것들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 그 장난으로 시작된 그게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저를 괴롭히는 게 하나의 유희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니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학교를 가기가 싫을 정도로 미치겠는 거예요. 바로 집에 어머니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 어머니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반에 그 괴롭혔던 친구들의 집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다 파셔가지고 직접 그쪽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를 이제 괴롭히지 않게 된 건데 참 웃기죠. 제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죽어도 안 하더니 집에다가 면전에다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바로 장난을 멈추게 되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 단 한 명도 반배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진짜 다행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다시 정상적으로 모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20살 때 술도 마시고 어쩔 때는 학교도 안 나가고 모두가 대학생활을 그렇게 하듯이 저도 비슷한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죠. 공군 헌병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군생활 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군생활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가정사가 여기서 다 터지거든요. 제가 훈련병 때 외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집안의 가정사라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게 돼요. 물론 제가 미성년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면은 조금 멘탈적으로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멘탈적으로 조금 더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약간은 충격이긴 충격이죠. 그러면서 이제 23살에 전역을 하게 되고 금전적으로 이제 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돼요. 갑자기 제 용돈을 제가 좀 많이 벌어서 써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3살에 저는 제대로 된 알바를 그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오니기리 집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질 않나, 이탈리안 집에서 파스타를 만들고 있지 않나, 술집에서 맥주를 서빙하질 않나, 그리고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뭐 유학 캠프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요. 케빈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진짜 저는 알바를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친구랑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제 영상에도 나왔던 친구가 있는데 유럽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저의 좀 정체성? 조금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깨달았죠. 아,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이 여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유튜브를 열심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거의 몇 년도였지? 2014년도였나? 그때부터 아마 꾸준하게 했었더라면 더 많은 구독자, 팔로우를 가진 유튜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 때 그런 여행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한계점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그 고민이 딱 깊어지는 그 시점에 갑자기 어떤 하나의 공고를 보게 됩니다. 딩고라는 회사에서 딩고 트래블 팀에서 새로운 PD를 뽑습니다 라는 그 게시물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력서를 넣었는데 합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딩고에서 3년 4개월을 일을 했고, 짠내 트립이라는 컨텐츠, 그게 저의 가장 주력 컨텐츠였죠. 당시에 뭐 길에서 알아보신 분들도 계셨었고 굉장히 큰 사랑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심이 좋을 때도 있었는데 안 좋은 거는 스토커를 당한다든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쪽인가? 이쪽에 제가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막 약간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증도 약간 좀 그 당시에 좀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퇴사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가끔 대학교라든지 기업, 강연 같은 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1년에 많진 않아요. 1년에 뭐 기껏 해봐야 한 두세 번? 겨우 그냥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유튜브 컨텐츠에 다시 투자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연명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네, 뭐 말이 길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솔직히 제가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 시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학폭도 당하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혼도 하시고 그 이외에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아픈 일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았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저를 성장시키는데 하나의 성장통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암흑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좀 이야기해드리고자 이렇게 주절주절 한번 떠들어 봤어요. 어쨌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 음료 한 잔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가 예쁘네. 무량제주라는 카페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페가 되게 예쁘네요. 아, 그러시구나. 아메리카노 아이스 한 잔 주시겠어요? 저기 야외에 앉아도 괜찮을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귀엽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거 카페 분위기 너무 좋은데? 와, 대박.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감성 넘쳐. 진짜 제주도 와가지고 제대로 된 카페는 오늘 처음 오는 것 같은데 되게 만족스럽고 좋네요. 사실 제주도는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것도 있지만 예쁜 카페를 찾아오기 위해서 제주에 오는 목적도 되게 크잖아요. 제주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예쁜 카페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아닌가. 일단 마셔보자. 오, 여기 커피 맛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산미 없는 커피. 제가 산미 있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진짜 고소하니 맛있다. 진짜 이 오란다도 얼마 만에 먹는 거냐? 맛있어. 네, 맛있게 먹고 갑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께서 귤도 이렇게 서비스로 딱 주시고, 여기 너무 친절하고 좋네요. 저는 시킨 거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 한 잔만 딱 시켰는데 너무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제주도 여행을 오신다면은 저기 무량제주 카페 한번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보자 이제. 와, 야, 대박. 그 길 진짜 좋아. 우후. 가슴이 탁 트인다. 가슴이 탁 트여. 여기 잠깐 좀 쉬었다 갈까? 야, 좋네. 이 넓은 바다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이 기분. 해방감이 들어서 너무 좋다. 해방감. 요즘 현대사회에서 정말 찌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뭔가 기분도 탁 트이고 뻥 뚫리고 스트레스도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고, 비록 몸은 좀 힘들지만 정신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야. 너무 좋다. 오늘은 달리기가 굉장히 좋네요. 코스가 오르막이 진짜 많이 없어가지고 엄청 달리기 좋아. 서귀포까지가 진짜 힘든 코스였고, 서귀포부터 표선까지는 비교적 달리기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바다를 보면서 가는 이 기분 진짜 최고다. 네,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포산해수욕장인데 무료로 텐트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꿀이죠. 여기가 좋겠다. 여기 땅도 평평하고 괜찮네. 보금자리 완성. 무료 캠핑장 너무 좋다. 귤.
역시 귤은 제주귤이야, 제주귤. 아까 전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 폭력을 당해서 제가 조금 더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네, 확실하죠. 남을 짓밟으면서 내가 우뚝 서지 말자. 오로지 나의 노력, 나의 순수한 노력으로 일어서자, 강해지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내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내면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네,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리고 무조건 어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부모님이나 선생님 무조건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의 상처도 그런 식으로 좀 치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보말 칼국수 한 그릇 부탁드릴게요. 여기 땅콩 막걸리도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맛있겠다. 대박. 와, 이 해산물 향이 너무 맛있는데?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전 잘 먹었네. 배부르다. 한국이 이게 참 좋아. 물건을 이렇게 놔두고 가도 안심이 된다는 점. 훔쳐가질 않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여기 공중 화장실도 다 있어가지고 몸은 저기서 씻을 수가 없으니까 물티슈로 샤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티슈로 한번 이렇게 몸을 닦잖아요.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나저나 오늘 밤에 비 소식이 있는데 제발 폭우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텐트가 방수가 되는 텐트인지 잘 몰라가지고 덧센 비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 8시 밖에 안 됐는데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